먼저 첫 번째 정보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 보통 IQ라 하면 저도 이번에 네이버 검색하면서 찾아봤는데 IQ라는 이야기는 알았는데 이게 무슨 영어인지를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는 인텔리전스, 뭐 큐시언인지 뭐 발음도 좀 어려운데 어찌됐거나 이게 사람의 지능을 나타냈는데 방법은 평균이 100이다 해서 우리 보통 뭐 70, 80부터 130, 150 뭐 이렇게 있는 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IQ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 지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평균이 100이라 했으니까 100을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수준을 한번 100이라 했을 때 이제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있는 정보 잘 사용하면 보통은 되는 거죠. 그죠? 했을 때 이제 이 우리 속담이 있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정비에는 110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YF 소나타의 정비 지침을 봤는데 LF 소나타가 나와갖고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정비업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정비사분들은 한 차종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최소한 뭐 유산균을 활용하는 수준 될 거라 생각. 그러면 이제 110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찾는 그런 분들을 120. 이 점수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매긴 겁니다. 하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 130 정도 되면은 이제 남한테 얻은 정보나 자기가 찾은 정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130으로 생각해보고, 물론 여기 이제 140, 150도 사실 있는데 오늘은 130까지만 이야기하죠. 저기 혹시나 또 아래쪽에 뭐 90, 80이신 분 있으면 너무 좀 위화감을 좀 곤란하니까요. 그렇게 있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떤 수준일까 했을 때 아마 있는 그대로는 안 되고 개별 사례별로, 예를 들면은 똑같은 정비 방법이라 하더라도 YF 소나타 할 때는 패러도를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또 LF 소나타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케이스별로 계속 사례별로 해야 되는 경우가 부심이 아닐까. 사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자동차 정비 교육이 사례별로 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제가 봤을 때 자동차를 고치는 사례라는 거는 한두 곳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기 카빅스 블로그에 올려놓은 현상별 정비 종류가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례별로 그런 현상별 정비를 공부를 하면은 쉽게 한 차종당 한 1,400개 종류니까 그걸 차종별로 하려면은 엄청나게 되겠죠. 한데 이제 그 정도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레벨의 90.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밤에 열심히 교육받으시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은 차가 안 오면은 그냥 한 조지랑 까먹는 경우가 80 정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남 회장님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0될 것 같은데. 큰일 됐군요. 다음은 제가 눈치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건 제 주관적인데, 제가 왜 이 정보지수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제 110에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오늘 시험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데, 자, 나는 개별 사례를 설명해서 들어도 집에 가면 까먹는다와, 나는 뭐, 굳이 오늘 교육 있다니까 왔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내가 찾아가지고 남한테 충분히 한다 하는 레벨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역할살펴로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인지. 한데 여러분이 이런 정보지수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객도 정보가 있겠죠. 특히 제가 작년에 교육할 때 수입차에 관한 정비 정보 같은 경우는 수입차 운전자가 오히려 더 잘 알아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 그 수원 명성호텔 안전철 사장님 같은 고수도 아예 수입차 정비 정보를 아는 척 안 하고 운전자가 갖고 온 패러도나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너 이야기 맞다. 대신에 이제 운전자가 못하는 게 부품 사는 데는 알지만 작업 못하니까는 그럼 부품까지 사와라. 내가 고쳐줄게. 하는 식인 게 이제 요즘 운전자의 정보지수입니다.
하면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있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 운전자가 자기 차에 관심이 있으니까는 열심히 막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가지고 하는 아마 이런 수준이 꽤 많지 않을까 120 정도. 거기에 이제 좀 동호회에서 날깔 센 운전자 같으면은 자기가 인터넷으로 저기 알게 됐거나 정비샵 방문해서 알게 된 정보를 동호회 카페에 막 올려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게 130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정비를 한다는 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사장님은 정보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데 운전자가 별로 아는 게 없다면 참 편하시겠죠. 옛날에 자동차 정비는 사실 그랬죠. 운전자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이제 연세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만 아시니까는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갈수록 혹시나 여러분은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운전자가 이만큼 조사해가지고 왔다. 이 정보 질수가 역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수원의 안정철 사장님 좀 이따가 저기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꽤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뭐 대장님인가 아마 부산에 와서 스마트 정비에서 교육도 한번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분조차도 이게 수입차의 개별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운전자한테 더 이상 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이 정보 지수가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뭐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 지수로 고객을 만나길 원하고 또 어떤 정보 지수의 고객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로 오늘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이제 운전자가 현명해지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더 현명해지라라고 해서 현상별 정비를 운전자한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운전자도 똑똑해지고 여러분도 똑똑해져서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